자, 이제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분석해 볼 시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황금주,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황금주 두 종목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칩셋미디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아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네. 어떻게 두 종목 다 계속 가져가면 좋을지 일단 두 종목 리뷰를 해주시죠. 예, 일단 그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최근에 좀 그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5일선 부분 그 이평이 깨지지 않으면 정배이기 때문에 가져가자 부분이었고 물론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LG그룹을 시총 상위 2위 종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 다음에 SK를 갖다가 넘어섰던 부분인데 특히 오늘 LG화학이 이제 그 서프라이즈 부분을 만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양극재 부분에서 IRA의 그 수혜 업종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성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가는 맥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상당히 이제 중단기 이평이 정배열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대응주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제 5일선, 20일 모든 게 이제 그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정배열에서 시세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결국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그 58만 원대를 59만 원대를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지고 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왜 그러냐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차트 흐름상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나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은 한번 돌파하는 부분, 삼성 SDI와 같은 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 전략이고 다만 이제 이거 내가 좋다. 그 매수 진입으로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면 대형주는 흔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대 도리어 매수를 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한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 반면 칩셋미디어는 장중에 최고 수익률 한 4%대 찍고 나서 지금 매수 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유자라고 말씀드린데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를 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게 최근에 파운드리 투자 부분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하고 또다시 이제 최근 이제 그 팹리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M&A가 이제 하나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부분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칩셋 미디어 또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 부분을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차트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그동안 이제 21,000원대 구간에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하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서 롤링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은 좀 약간 중소형주기 때문에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M&A 부분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때 IT 업종에서 관련성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에 그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전략 속에 하단이기 때문에 어떤 상단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 어떤 그 패턴이 나타날 때까지는 저는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보고 최저가 이제 13,500원대죠. 이 부분이 이제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리뷰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언급될 각 증권사 리포트들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죠. 자, 유언태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만들어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키피스, 그림 완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것이다라는 기업이고, 삼성증권은 사업 다각화의 강점이 돋보인 실적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전력망 투자 확대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 교보증권 바닥이 보인다. 메리츠증권 오래 걸린 만큼 큰 한 걸음이다. 과연 어떤 기업일지가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저는 뭐 이렇게 바닥이 보인다, 뭐 이런 점도 좀 끌리고 말이죠. 이런 키피스. 저는 이 두 개 끌리긴 하는데 과연. 자, 일단은 공개를 해보죠. 우리 매니저님께서 관심 가시는 게 역시 키피스와 전력망 투자 확대, 에너지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죠. 현대 오토에버와 지금 현대 일렉트릭을 보실 예정이군요. 앞서 저희가 LG화학이나 아모레 퍼시픽 원전관에서
공교롭게 또 이야기를 다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현대 오토웨버부터 리포트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현대 그 오토웨버에 대한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부분이 먼저 좀 나왔다고 보는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상반기 매출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고성장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바로 이제 운영 시스템 또는 IT의 어떤 서비스 이런 쪽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수익성이 이제 그 3분기 예상 대비 상회됐던 부분은 결국 이제 뭐냐면 고퀄리티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쪽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의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한 10% 이상 상회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잖아요. 특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물론 자동차 업종도 요새 많이 빠졌지만은 현대오토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3분기에 예상 대비 그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분기 예상 대비 상해 매출 총액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 굉장히 지금 현대그룹의 어떤 완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는 포인트를 좀 달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라든가 지금 관련해서 어떤 통계라든가 좀 어떤 것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예.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현대오토의 매출입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옆으로 좀 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은 이제 실적 대비 좀 안 좋다 뭐 이런 그 측면들이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모빌리티 부분의 그 모빌전이라는 부분을 그 우리가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동기업이 크게 좀 부각되는 게 모빌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진의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빌진. 특히 이제 이 모빌진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차가 그 eGMP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한 그 모빌진 프로그램이 이제 모든 자동차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규격에 의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한 200개 부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가 시장을 좀 지배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현재 그 중요한 그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제 키피스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그 중심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에 어느 정도로 좀 매출 성장이 좀 기대는 될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2024년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현대오토를 갖고 있는 것은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얘의 실적을 볼 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보세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매출이 바로 1조처럼 별로 크게 높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도 보시면 한 2020년도에 비해서 2020년 3배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2배네요. 그렇죠. 2023년. 그럼 이제 이 배경이 뭐냐 볼 때 합병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대오토의 그 합병 이후에 그 자회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 부분이 계속 부각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실적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합병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2022년, 23년도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진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지배하는 부분이고 바로 현대자동차가 그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쪽이었지만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테슬라가 이제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 또는 자율 자동차로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빌리티 부분이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볼 때 이런 부분이 향후 성장성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대오토웨버 여기까지 보고요. 좀 단 리포트가 또 있죠. 저희가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가 전력망 투자 확대가 수주 증가로 이어질 듯하다. 과연 어느 정도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간 산업이 노후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부분 때문에 전력망이 굉장히 좀 필요하게 된 부분은
유럽 쪽에서 예. 그 LNG 부분을 막아버리니까요. 예. 새로운 어떤 그 대체 에너지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그 변압기 부분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최근 이제 그 요새 리포트를 보면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볼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잘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도 한 그 39%나 한번 차트 보죠, 뭐. 이런 모습을 좀 예. 보여주는 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신다면은 실적 추이가 계속 우상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이쪽에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오냐고 볼 때 네. 중동하고 미국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이제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력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다수의 어떤 신도시들이 그 프로젝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좀 변하고 있는 게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 예. 지금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 좀 북미 쪽만 본다라면은 그렇죠. 와 올해 3분기에 갑자기 뛰었네요. 그렇죠. 이제 북미 쪽에서 이번에 그 대체 에너지 부분하고요. 특히 네. 이제 그 북미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골에 가면요. 나무 전봇대가 있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그만큼 이제 네. 한 번 투자는 100년 대기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현대일렉트릭이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봉상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야, 그럼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실적도 좋아지고 하는데 과연 네. 현대일렉트릭과 앞서 본 현대오토에버와 두 종목 중에 과연 매니저님이 꼽으신 황금주는 뭘까요? 저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라서 현대오토에버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앞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셨던 현대오토에버 설명 들어보죠. 예, 일단 네. 그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분이 확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혁명으로까지. 예, 그동안 그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 그 자동차로 그 변하게 되면서 어떤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모든 차종이 최근에 들어와서 바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그 중심으로 자동차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막 업그레이드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무선 업데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게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자리를 보잖아요. 옮겨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네. 가지도 않고 네. 무선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현재 시스템을 만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 자율 자동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바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성장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 키피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체 불가라는 그렇죠. 현대그룹 네. 그룹 내에서 그 중요성을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뭐 차트와 함께 예.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네, 현대오토에버 차트를 잠깐 네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많잖아요.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의 예.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네. 주가가 상당히 여기서 안 빠졌습니다. 예, 여기서 가서 계속 횡보하고 예,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하단까지 네. 밀렸던 부분인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쫙 가다가 바로 이렇게 네. 솟아주면 얼마나 그래서 좋습니까? 예. 굉장히 보면은 강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저쪽은 이제 10월 2020년 실적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세 변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이제 한 11만 6천 원대에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죠, 그럼. 그렇죠. 네. 11만 6천 원대 전후로 해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그 목표가는 한 13만 원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9천 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최근에 종목 잘 가고 있는 만큼 현대오토에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지금 대연 전문가님 종목도 좋네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요.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네이버 밴드의 그 매일 그 종목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올리니까요. 그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면은 그 투자 전략이나 종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황대화 매니저 검색하시면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